안녕하세요, 이서블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사기꾼, 사기.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사기꾼이 많은 걸까? 이게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기망행위들이 입증이 되려면 의도와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랑 친구랑 B라는 친구가 동업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A라는 친구가 돈이 없는 나머지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서 도망갔대. 이런 막 사기 같잖아요. 근데 이건 B 입장에서의 얘기고 이게 형법상으로 사기가 가능해지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의 많은 경우는 별로 사기는 아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 거냐면 언어의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이 한국어의 언어에 대한 정의, 직업이 가진 특성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저는 전환율을 보자 말을 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당연히 퍼체이즈 컨버전 레이트를 회사 내부에서는 전환율이라고 한다고 암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기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전환율을 보자고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환율과 제가 생각하는 구매 퍼널의 퍼체이즈 컨버전 레이트랑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써도 자기가 일하는 포지션에 따라서 언어를 달리 써요. 언어를 달리 씀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사고의 사이드도 완전히 바뀝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집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10억 투자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는 그럼 나 3억 현금 넣고 7억 대출 받았으니까 정확하게는 난 자본 투자금이 3억이고 레버러지를 7억을 써서 10억짜리 물건을 매수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뭐 현실상에서 누구랑 대화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기는 이런 데서 생깁니다. 이 사람은 나는 10억 있는 사람 자산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까보면 실제로 3억 있는 사람인 거잖아. 이 사람이랑 거래하는 누구는 저 사람 10억 있는 사람이니까 한 4, 5억 정도는 저 사람 빌려줘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실제로 돈이 얼마 있어요? 3억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4억 빌려주면 이거 회수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비대칭적인 것들, 서로 이해가 다른 것들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해요. 말장난 같기도 하고 서로 언어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법률상 사기로 되지 않는 거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사기꾼은 어떤 언어를 쓰냐면 되게 모호한 언어를 쓰는 걸 좋아해요. 정확하게 이 언어는 이렇게 하기로 정의하고, 이런 거 사기꾼들 제일 싫어하고, 야, 나 믿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격정 끄고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서로 막 이런저런 뭐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거나 투자를 하기로 했어. 그 내용 가지고 문서로 작성을 꼭 하세요. 내가 이해한 내용과 당신이 하고 있는 내용이 맞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변호사를 쓰긴 하는데, 변호사를 쓰는 게 만병통치약이 아닌 게, 변호사를 쓰실 때는 전방위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이라든가 범죄 유형을 가지고 계약서에 넣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일이 발생하냐면, 원래 한 장이었던 우리의 서로 5대5로 돈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정서가 한 50장 정도 나와요. 근데 변호사는 막 뿌듯해.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약서를 꼼꼼히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사기당할 여려가 없습니다. 그래, 사기당할 우려가 없는 건 맞아. 근데 사업도 진행이 안 돼. 이거 언제 읽어봐요? 뭐 어렵게 쓰잖아, 변호사들도. 작성한 사람은 순수한 의도로 작성을 했을지언정 내가 모르는 독소 조항이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 그럼 나도 우리 변호인 섭외해가지고 이거 도장 찍어도 되는지 물어볼게요 라면 여기 법무 비용 나갔죠? 여기 법무 비용 나갔고 복잡하죠? 사업을 서로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면 그 계약서 못 쓰고요. 안 강했으면 틀어져요. 변호사를 쓰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여기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만 명확하게 해달라는 굉장히 뾰족한 니즈를 변호인한테 전달하셔야 돼요. 당신이 거래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하는 업이 뭔지를 파악하세요. 지금 이서블 채널 보시는 분들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아시죠? 저는 화장품 제조업을 합니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국가별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명확하죠? 사기꾼의 특징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 명함이 여러 장이야. 막 4장, 5장 있거나, 아니면 명함에 회사 이름이 많이 써 있어. 이런 데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사업을 여러 개 하는데요. 건설업도 하나 하고요. IT 회사도 하나 합니다. 요즘은 앱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크립토판에서 좀 크게 놀았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새끼는 사기꾼이다.
뭐 유행하는 건 다 안 돼.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 예의 바른 사람이잖아. 뭐 아는 동생한테 야 니네 회사는 본업이 뭐냐? 거기서 돈은 버니? 제조팀 직원이랑 뭐 마케팅팀 직원은 몇 명이니? 이렇게 못 물어본단 말이에요. 무례하잖아. 여기서 발생하기 시작해요. 조금 무례함을 감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같이 일을 하기로 했으면 서로 상대방의 재무상태표는 교환해 볼 필요가 있다. 내 것도 깔 테니까 당신 것도 깔아. 요거를 못 가면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 재무상태표를 한번 심플하게 알려드리기가 힘든데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됐고 주요 비즈니스 한 2개 갖고 오세요. 근데 당신 이름이 좀 있어야 돼요. 또 여기서 또 튜닝을 해. 여기 사실은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차명으로 들어간 내 돈이래. 이러면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저게 우리가 한 건데 이름만 빠져 있지 실제로 우리가 한 거래.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롯데리아 앞에 서가지고 제 롯데리아입니다. 명의는 지금 롯데로 돼 있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만든 거야. 이거랑 똑같거든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표이사는 직업이 아니다. 대표업을 심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대표업은 뭐냐면 그 사람이 최근에 관심 있는 업, 뭐 앞으로 할 업 이거 아니야. 너 뭐 해 먹고 사니?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기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트렌디한 거는 뭐 엄청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돈을 못 벌어. 스테이블한 인컴이 없으니까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하다 보면은 아는 거는 엄청 많아 보이는데 이걸 딱 떨어지게 뭔가를 얘기하는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이 되게 위험해요. 내가 아는 걸 정확한 숫자, 넘버로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숫자가 빠져.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얘기해줘야 숫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마진이 40%인데 그럼 이 투자자 A나 사기를 당하는 B는 착각해. 그러면은 뭐 1억 팔면은 4천만 원 남는 거니까 대박이겠네. 숫자가 끝이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인건비는 얼마 빠지고 광고 선전비는 얼마 빠지고 고정비는 또 얼마 빠지고 해서 총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고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우리가 있는 에쿼티 자본당 얼마의 수익으로 계산이 되는지들 이런 걸 명확하게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기꾼의 특징은 이런 거는 못 하는데 스케일은 엄청 커가지고 막 수백억이래. 그러니까 뭔지 내가 약간 쫄리는 느낌이야. 남들은 다 아는 느낌인데 나 혼자 막 숫자 이렇게 챙기고 막 이렇게 막 쫌생이처럼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사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투명하고 클리어하게 물어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얘기가 돼야 사기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괜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다? 그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얘기할 때 불편하면 안 돼. 그럼 사기꾼이야. 숫자 안 나오면 사기꾼이야. 숫자 나왔는데 너무 계략적으로만 나왔어. 사기꾼이야. 그 사람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사기꾼이야.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기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합니다. 뭐 10년 전에도 당했었고 뭐 짜잘한 것들은 5, 6년 전에도 당했었고 뭐 작년에도 당할 뻔했고 계속 이런 거에 노출이 되면서 살아요. 제가 오늘은 이런 팁들을 좀 드렸으니까 사기 당하면 한 3년은 오래지니까 절대 사기 당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기회 잡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욕심껏 내 기회를 잡으시면서 이런 엄한 사람들을 곁에 두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시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